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축하하기 위해 점천북초 오케스트라가 더 폴카 다 포카, 더 모차르트 믹스 두 곡을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은 선율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냈습니다. 연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 문경교육 설명회 진행을 맡은 유초등교육 담당 장학사 정현주입니다. 오늘 설명회에 와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설명회 순서는 앞쪽에 안내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 문경교육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025 문경교육 설명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되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신현국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문경시의회 이정걸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초등교장협회 회장이신 영순초등학교 김봉수 교장선생님과 중등교장협회 회장이신 산양중학교 김영배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서, 김경숙, 김창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시의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진후진 부의장님, 김명숙 의원님, 고상범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명흠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님, 학부모 협의회 김효순 회장님, 녹색 어머니회 최유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무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25 새롭게 출발하는 문경교육을 위해 힘찬 응원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경옥 교육장님과 교직원, 교장 선생님들 모든 교직원 가족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연말에 KTX가 이제 개통이 되고 1월 1일부터 버스 요금 무료화가 됐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고 요새 윤윤서가 아까 북초등학교 오케스트라도 대단한데 윤윤서가 요새 전국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경에서 윤서를 섭외하려고도 섭외가 안 되고 윤윤서 TV 구독자가 오늘 확인해 보니 95만 명이에요. 벌써 TV조선, MBN 뭐 이렇게 해서 노래 실력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금년에는 또 이제 숭실대하고 문경대 통합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되게 되고요. 어떻든 문경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라 노력해 주시는 교육장님과 교직원 가족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이 교육 설명회를 꼭 듣고 싶은데 아까 내용을 보니까 대단히 새로운 것도 많고 또 재미있는 과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2025년 교육 설명회를 먼저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이경옥 교육장님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교육장님 아니시면 이런 자리가 과연 마련이 됐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 대계약했습니다. 먼 앞을 바라보고 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 교육이 중요합니까? 우리 문경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육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교장 선생님, 교직원들 함께 하고자 이 자리에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교육 성장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그리고 어린이들이 교육 환경이 좋은 데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뜻있고 멋지고 그리고 알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5 문경교육 첫 단추를 깨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울러 문경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24년도 학년도 교육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시고 교육가족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올해 2025년 문경교육도 훨씬 높이 나를 수 있는 발전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운영위원장 협회장 도명흠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금년 한 해도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께서 많은 지도 편단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설명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부모회장 김효순입니다. 저는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2025학년에는 댁내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옥 교육장님,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거 학부모님도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모든 일을 올해는 좋은 일만 함께 할 수 있는 2025학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녹색 어머니 회장 최유선입니다. 작년에 제가 교육장님 저희 녹색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제가 물론 교육 발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안전이 또 최우선이다 보니 올해는 더 안전한 아이들 케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이 되는 응원의 말씀 감사드리며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따뜻한 문경 교육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경옥 교육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문경 교육 25년 중점 과제와 주요 시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교육장님 다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경교육장 이경옥입니다. 자, 화면을 좀 밝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틀어주세요. 네, 지혜의 상징인 푸른 뱀의 해가 벌써 맞이한 지 달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 자리는 문경교육 가족과 문경교육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2025 학년도 문경교육이 시책과 추진해야 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마음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연초라서 바쁘실 텐데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문경교육 2025 교육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교육 2025는 경북교육 2025의 정책 방향과 주요 업무를 바탕으로 하고 문경교육 2024의 맥을 기반으로 중점 과제와 주요 사업을 마련하였는데요. 먼저 슬로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로건은 작년과 같이 문경을 담고 세계를 품다입니다. 문경에서 자라는 학생들이 문경을 사랑하고 인성과 역량을 갖추어 세계를 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재로 키우겠다는 문경교육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비전도 작년과 같습니다. 미래를 여는 따뜻한 문경교육이 비전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복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문경교육의 핵심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문경교육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로 대신하고요. 중점 과제와 주요 시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점 과제는 큰 주제를 3개로 했습니다. 3개의 주제 하나별 2개의 중점 과제, 그러니까 6개의 중점 과제와 주요 시책은 2개의 큰 주제 아래 3개의 시책들이 모여서 6개의 시책, 즉 6개의 주요 시책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점 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으로 삶의 힘이 자랍니다입니다. 이 주제에 따른 중점 과제 2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스스로 찾아가는 문경 배움의 길, 질문이 넘치고 알매 이루는 수업. 그래서 2개의 중점 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과제 1, 스스로 찾아가는 배움의 길입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해 오던 온라인으로 학습하던 문경 출사동의 학교는 더욱 내실화하면서 도전 성취 프로그램도 역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도전해 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문경 독립운동 이야기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8월에 발간하고 하반기에는 학생들이 이 책을 가지고 문경 독립운동사를 직접 그 발자취를 따라 가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문경은 전라남도 무안과 짝꿍이 되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교원들만 교류했습니다. 올해는 무안의 학생들을 초청해서 이 아름다운 문경을 무안 학생들에게 담아주고 문경을 사랑할 수 있는 무안 학생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중점과제 2번째입니다. 질문이 넘치고 알매 이루는 수업입니다. 작년도에 역시 처음으로 실시해본 질문을 통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고
결국은 알무로 가는 개념 학습에 노력을 해보자 했던 것들인데요. 올해도 질문 축제와 사제 동행 질문 대회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질문기 활용을 적용해서 이제는 AIDT 교재 활용 수업이 학교 현장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미래 역량을 키웁니다입니다. 이 또한 과제 2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미래를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AI 교육과 지속 가능한 미래 생태 전환 교육입니다. 먼저 질문이 넘치고 알매 이르는 수업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예, 미래를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AI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체험하고 공유하는 학생 중심 교육을 해왔는데 그중에서 AI 교육을 좀 더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올해는 AI를 활용한 메이커톤 그리고 AI 가족형 캠프를 운영할 것입니다. 그동안 로봇, 소프트웨어, 코딩 이러한 단어들이 더 익숙했지만 이제는 AI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AI 교육에 폭넓게 심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원래 처음으로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실시되는 AIDT 이제는 교과서가 아닌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역량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과제 4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생태 전환 교육입니다.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친환경 교육을 멀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하고자 합니다. 물론 돌린의 습지나 문경세제나 또는 낙동강이나 우리 주변의 생태를 탐험하면서 생태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올해는 우리 학교 정원을 활용한 생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목이 자라고 사계절 꽃이 피고 그리고 우리 학교와 관계된 또는 나라와 관계된 상징성 있는 나무와 꽃을 가꾸면서 생태 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은 도의회 교육위원이신 김경숙 위원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도전해 보았던 쓰레기 없는 행사 그리고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은 계속적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술교육 지원, 교육복지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입니다. 중점과제는 향기로운 동행 예술교육 지원과 회복과 안정의 교육복지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 중점과제가 되겠습니다. 향기로운 동행 예술교육 지원입니다. 작년 이런 상황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꿈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학생 오케스트라단을 창단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0월 문경교육대 축제 때 처음 연주로 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문경시 시립합창단과 협연도 가졌습니다. 이제는 창단 연주를 정식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이름도 지었습니다. 문경 학생 오케스트라단 이름을 주울이라 지었습니다. 이 주울 오케스트라단과 함께 학교에 있는 오케스트라단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 동아리들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것을 이제는 꿈꿔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학생 락 큐 페스티벌을 8월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우리 오케스트라단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갈고 닦은 끼와 흥을 무대에서 펼쳐보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이 학생 오케스트라는 여기 함께 하신 박영서 의원님께서 2천만 원을 벌써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여기 이정걸 의장님 계시는데 5천만 원 지원하기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중점 과제, 회복과 안정의 교육복지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을 가동해서 아이들에게 교육복지 지원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교육청을 공모를 했더니 선정이 되었습니다. 1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사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는 학생 하나하나 사례별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가동해서 지원하고자 되겠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에서는 또 새롭게 올해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이 장애학생 취업지원관 제도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만큼 학교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우리 장애학생이 자기 졸업 후에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차근차근 다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은 갖고 있지만 조금 천천히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천천히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문경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는 야심차게 마음건강 치료지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천천히 가는 학생들은 자존감이 좀 낮죠. 이 자존감을 높여서 학력 향상의 동력을 좀 더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6가지 중점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요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책은 2가지 영역이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영역은 지역과 공존하는 교육 영역, 첫 번째 주제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교육청과 학교만의 일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하자는 의미입니다. 올해 3년째 미래교육지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과 우리가 1대1 지원하는 4억 1천만 원을 가지고 수업 나눔 장학, 그리고 문경교육축제, 그리고 출사동 학교 운영, AI 메이커톤 등 이러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경형 마을학교 7개가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도시라는, 스포츠 메카라는 문경에서 자라는 우리 학생들에게 선진형 학교 운동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문경의 브랜드인 소프트 테니스, 씨름뿐만 아니라 육상, 복싱까지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기량을 길러서 자기 진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보고자 합니다. 지자체와 공동협력이라는 3번째 시책이 있는데요.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신청을 문경시청에서 우리와 함께 노력해서 사실 응모를 했었는데 좀 더 보완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다시 새롭게 재도전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함께 노력해서 교육발전 특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점 과제 말씀드릴 때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운동 이야기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다리던 문경 학생 수영장 드디어 올 봄에 첫 삽을 뜰 것 같습니다.
참 예산 확보에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116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삽을 뜨게 됐는데 아직도 조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예산은 아마도 이 예결위원장이신 박영서 의원님과 또 교육위원이신 김경숙 의원님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신 이정걸 의장님께서 도와주시고 시청의 시장님이 도와주시면 부족한 지금 현재는 14억 6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확보되리라 믿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돈을 만든다는 것이. 그렇지만 첫 삽은 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책의 두 번째 주제는 혁신하는 교육 지원입니다. 시설 개선 사업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수건입니다. 문경여중과 문경초 건물이 드디어 40년을 훨씬 더 넘어버렸습니다. 이 학교를 리모델링이 아닌 개축을 하고자 지금 신청해 놓았고 며칠 전에 심사단이 다녀갔습니다. 2월 중이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이 나오리라 생각이 하는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개축 학교로 2개 학교가 모두 선정되어서 우리 문경의 2개 학교가 번듯한 학교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신 보강과 성면 해체 사업은 모든 관내 모든 학교가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촌중 씨름장과 또 문경중 복싱장이 이제는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리고 늘봄 교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과 방과후 학교를 모아서 늘봄 학교라 칭하고 있습니다. 돌봄을 위한 늘봄 행정실무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되고 우리 문경시에는 늘봄 지원 실장 6명이 배치되어서 이제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 돌봄과 방과후 학교, 즉 늘봄 학교 업무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북형 늘봄 학교가 좀 더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 확대인데요. 우리 문경은 사실 6억이 넘게 문경시에서 방과후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문경의 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학교 밖 방과후 학교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이 학교 밖 방과후 학교를 벤치마킹해서 경북에서는 최초로 문경에서 해보고자 합니다. 유관기관, 즉 문경시 평생학습관 또는 도시재생센터 또는 문화원 또는 도서관 등과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 프로그램을 저희 교육청과 함께 관리하면서 학생들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라 좌충우돌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처음으로 실시했던 토요 방과후 학교도 올해 1억 원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된다면 역시 토요 방과후도 계속 운영되고 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 학교도 예년과 같이 운영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중점 과제 6개와 주요 시책 6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문경 교육이 많이 내실화되었고 발전되었다는 이야기를 간간히 듣곤 합니다. 매우 기쁜 일입니다. 2025 문경 교육도 역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상세한 것은 이 책자에 담아져 있습니다. 오늘 교장 선생님들 참석하시고
선생님들 참여하셨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마다 정말 특색 있고 내실 있고 훌륭한 학교 교육과정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참석하시고 우리 학부모회 회장님, 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님 등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의장님들 참석하셨는데 사실 문경의 모든 분들은 문경 교육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올 한 해도 마을의 정성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전히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문경 교육의 힘이 자라는 데는 마을의 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바르고 그리고 행복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2025년 문경 교육 중점 과제와 주요 시책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교육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2025년 문경교육 설명에 이어서 AIDT 관련 연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북교육청에서 2025년부터 3, 4학년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에 대한 권장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AIDT 연수 첫 순서로 삼북초등학교 임재형 선생님께서 교실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AIDT 교수학습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임재형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북초등학교 교사 임재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작년에 저희 학교가 디지털 연구학교로 선정되어서 1년 동안 운영했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사례를 발표하게 됐는데요. 지금 초미의 관심사라고 여겨지는데 이런 사례를 제가 발표하게 돼서 영광이고 한편으로는 또 이걸 제가 맡게 돼서 또 긴장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발표할 내용은 저희 학교가 작년에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직 나오기 전이고 제작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여기에서 약간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 AI 코스웨어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스웨어와 관련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례는 이렇게 있고 4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AIDT와 AI 코스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까지는 교사 1인이 많은 다수 학생들을 대량 학습을 하는 체제였다면은 이제 디지털 시대의 교실의 변화 모습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역량과 그리고 속도에 맞는 맞춤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한 학습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학생들과 개별로 수업을 또 하면서 맞춤형으로 학습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살펴보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우리 학생들의 성취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집에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AIDT가 올해 이제 도입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논의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AI 코스웨어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반대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논문에 따르면은 AI 디지털 교과서 기본 기능 4가지, 통합 인증 기능, 통합 대시보드, 디지털 교과서 책장, 그리고 학습 데이터 허브 4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검정 교과서로 AI 디지털 교과서 초등에는 지금 3, 4학년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학의 3종 그리고 영어의 7종이 지금 검정 교과서로 아마 될 예정인데 먼저 오늘 발표할 AI DT와 관련해서 먼저 AI 코스웨어를 말씀드리면 여기 코스웨어의 코스는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웨어는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하고 그러면 코스웨어라는 말은 교육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교육 컨텐츠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AI 기능이 요즘 많이 확대되면서 이런 교과서의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진단해주는 프로그램이 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입 예정인 AI DT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프로그램이 교과서에 들어온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AI 코스웨어를 활용할 때 이 플레이 프로그램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소개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에 나온 모델을 살펴보시면 저희는 PLAY, 플레이 모델을 활용했고요. P는 진단평가를 의미합니다. AI 코스웨어의 평가 기능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사전에 학습 전에 학습자 수준을 한번 평가해보고 진단해서 다음 수업을 어떻게 할지 선생님들이 구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L은 배움 활동을 의미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과 수업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AI 코스웨어를 적재적소에 선생님들이 뭐 사전에 필요하거나 사후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수업 중간에 어떤 활동을 했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A는 학습 결과 점검인데 프로그램 그 AI 코스웨어의 평가 기능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지금 어떤 단계, 그러니까 수업 내용을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해서 피드백을 제공하기 전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는 수시 피드백입니다. 선생님이 학생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저희 삼북초등학교에서 1년 동안 운영한 AI 코스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국어과에서는 키위T 그리고 키위T를 활용했고 수학과에서는 옥수수 그리고 똑똑 수학탐험대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정보 동아리에서는 코드모스 프로그램을 활용했고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알공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전 교과가 다 나와 있는 아이스크림 홈런을 전 교과에서 활용했습니다. 네, 오늘은 올해 이제 도입될 예정인 수학 교과 그리고 영어 교과 특히 3, 4학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 교과의 옥수수 활용 사례입니다. 옥수수 프로그램에 선생님이 처음 접속을 하게 되면 이 화면이 뜹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되게 당황했었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AI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고요.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AI가 학생들의 그 수학 수준을 잘 평가해서 프로그램 학습 코스를 어느 정도 구성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개별로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여기에 수업을 개설해 보니
AI 기능이긴 한데, 그러니까 진단 평가를 해서 학생들 뭐 상중하 수준이 있다면 그 수준에 맞게 문제가 제공은 되지만 좀 나열식이고 약간 문제은행식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됐었고, 그리고 한 차시 이 각각이 지금 번호가 다 한 차시인데 한 차시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40분 안에 풀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수준도 숫자의 단위가 교과서나 수학 익힘책에 나와 있는 수학 단위보다 좀 더 크거나 뭐 세 자리 같은 세 자리라도 되게 큰 세 자리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풀기에는 아직 개념이 잘 잡혀 있지 않은데 너무 큰 수를 다루니까 좀 이해가 어렵다. 문제 푸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 문제가 되게 많은데 이건 언제 적재적소에 투입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AI가 이렇게 코스를 지정해 주는 그런 것보다는 선생님이 좀 더 주도적으로 그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학생들한테 제공할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용 사례는 단원 도입 시에 선수학습 진단 결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 전 단원이나 그 전 단원의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래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파악해서 어떤 학생에게는 좀 심화 과정을 제공하고 어떤 학생에게는 좀 더 보충 학생을 제공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단원 도입 전에 한번 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오답 클리닉을 통해서 한 번 더 학생들이 개념을 짚고 이 단원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플러스 평가 기능을 활용했는데요. 옥수수 프로그램에는 플러스 평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것과 함께 이런 평가를 하는데 예전처럼 교과서를 가지고 수학 수업 활동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중간에 학생들이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알기 위해서 푸는 문제를 옥수수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개념 이해 정도에 따라서 짝 활동이나 모둠 활동 그리고 의사소통 활동으로 심화 학습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차시별 교과서 문제를 집중 학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그 단원의 그 차시에서 배워야 될 수학 개념을 좀 더 많은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익히는 과정이고, 아까 전에 나와 있던 그 AI가 만들어준 문제보다는 문제 개수도 줄여서 선생님이 이 반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문제들만 이렇게 할 수 있고 문제 난이도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는 좀 더 쉬웠습니다. 옥수수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문제를 맞추거나 틀렸을 때 바로바로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틀린 게 없다. 네, 이렇게 틀리면 바로바로 오답 체크가 가능하고 학생들이 무엇을 틀렸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는데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전에도 있었는데 그 문제마다 버튼을 누르면 문제가 나오는데 그 버튼이 내가 문제를 맞추거나 틀리면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좀 학생들이 흥미가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 한 번도 풀지 않은 문제는 회색으로 나오고 내가 한 2번, 3번 맞춰서 이 유형의 문제는 내가 정확히 안다, 빠르게 풀 수 있다 하게 되면은 날개 버튼까지 가게 됩니다. 중간에 뭐 한번 틀리거나 하면은 미흡 노력 이렇게 나오고 맞출 때마다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서 내가 이 유형을 다 학습하면 날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 날개 문제가 몇 개 있다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결과를 담임 교사는 학습을 한 뒤에 학생들이 평가를 하고 나면은 매달 또는 뭐 선생님이 기간을 정해서 보고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온라인으로 학생의 수학 성취 수준을 온라인으로 통지를 받을 수 있고 좀 간단하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학습 리포트, 결과 리포트를 뭐 매달 하든지 뭐 한 학기에 한 번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정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면 학생이 그동안 배운 수학 수준 그런 것들을 학생도 보게 되고 학부모도 집에서 이렇게 리포트를 보면 우리 애가 어느 정도 수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코스웨어에 있는 문제들만 풀기에는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었는데, 좀 더 쉬운 AI 코스웨어인 똑똑 수학 탐험대를 풀면서 좀 더 개념을 쉽게, 여기에 게임 요소가 많기 때문에 게임 요소를 익히든지 아니면 구체물을 활용해서 조작 활동을 하고 또는 서로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좀 더 학습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날개를 많이 막 생기다 보면은 좀 스스로 자신감도 가지고 내가 좀 객관적으로 잘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동기부여가 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계속 만난다. 맞아. 이름 심상치. 진짜 맞을 것 같은데. 진짜? 나이스. 맞았다. 다 먹고 있어. 참 쉽다. 이렇게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좋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어 교과의 R0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실 수업으로 주요 표현을 배워요. Look at the lion. Look at the lion. It's big. 교실 활동으로 주요 표현을 익혀요. 캣 하나 둘 셋. It's cat. It's small. 네, 잘했어요. 알곡 미션을 확인해요. 오늘 배웠던 내용을 알곡 미션으로 넣어줄게요. 오늘은 듣기와 말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듣기 미션과 말하기 미션을 하나씩 넣어서 주겠습니다. 오늘 미션을 완성하면 듣기 스톤과 말하기 스톤, 골드를 받게 될 거예요. 알곡으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요. 네, 여기 보시는 것이 수업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소개를 한 영상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R0 프로그램은 저희 학교에서 사용한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되게 흥미가 있으면서 동기 유발이 잘 됐던 프로그램이고요. 학생들에게 뭐 자칫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영어인데 게임 형태로 나오고, 그리고 아바타도 꾸미고 뭐 자기 행성도 있거든요. 그것도 꾸미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보상도 어느 정도 외적 보상이 있고 또 재밌게 영어를 습득하게 됐습니다. 장점이 뭐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교사 미션으로 스스로 복습하기입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오늘 듣기를 배웠으면 듣기 미션을 선생님이 만들어서 주고, 뭐 쓰기를 했으면 쓰기 미션을 나눠주고, 그럼 이 형태가 그냥 단순히 그냥 쓴 과제가 아니라 좀 게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듣기도 게임으로 하고 말하기도 게임으로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흥미 있게 영어를 좀 즐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뭐 수업 전에 전시 학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션을 줄 수도 있고, 오늘 수업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리 단계에서 미션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적재적소에 수업을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AI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챗봇 기능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다가 녹음 기능을 활용해서 자기가 이제 영어 표현을 말하면 내가 어느 발음이 좋고 어떤 발음은 조금 잘못됐는지 바로바로 챗봇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발음을 좀 더 유창하게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선생님 화면인데 학생들이 그때 배웠던 표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조금 잘 안 되는지 이렇게 해서 그 발음을 좀 더 연습을 할 수 있고 선생님은 이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대시보드에서는 학생들이 뭐 그날 배운 거, 그 단원에서 배운 거 이런 것들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취를 했고 어느 영역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해서 선생님이 다음 수업을 계획할 때 이걸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요소로 이제 영어 게임으로 단어를 외우고 표현도 영어 게임으로 외우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아이템 구매 그리고 행성 꾸미기 등을 통해서 좀 더 동기 유발이 되면서 그리고 다른 친구의 행성도 놀러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친구의 행성을 보면 아 나보다 많이 꾸몄구나 얘가 이제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했네 이런 것도 보면서 좀 더 흥미 있게 동기 유발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공 프로그램을 쓰면서 교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졌었는데요. 먼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미션을 주고 나서 그냥 선생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순회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 개별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바로바로 피드백을 줘야지 이 프로그램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의 가장 큰 장점이 통합 대시보드를 잘 활용해서 어떤 다음 수업은 어떻게 할지 계획을 잘 세우고 평가는 어떻게 하면 될지 계획을 좀 더 잘 세워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 소감 영상을 보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공으로 영어 공부하는 게 발음이 좀 더 좋아지고 문제 풀기가 쉬워졌어요. 캐릭터랑 같이 알공으로 영어 공부하니까 외롭지 않고 재밌어요. 옥수수는 어려운 문제를 틀려도 설명이 나와서 좋았고 여러 번 풀면 날개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내 점수에 맞게 문제를 풀고 매달 보고서가 나오니까 수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알공으로 AI 챗봇과 대화하면서 정확한 발음으로 연습할 수 있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소리를 작게 하면 인식이 잘 안 된다는 오류가 있었는데 그건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알공으로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년 한 해 동안 삼북초에서는 AIDT 코스웨어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더 많은 사례가 필요하시면 삼북초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발표 임재영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AIDT 학교 교육과정 운영 사례 발표 순서입니다. 구미 원당초 김홍일 교감 선생님께서 2024년 한 해 동안 AIDT 학교 교육과정 운영하신 우수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원한 문경교육가족입니다. 예, 구미 원장초등학교 교감 김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PPT를 엄청 많이 준비해 왔으나 앞에 우리 임지영 선생님께서 워낙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디지털 교육 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과 그런 방향성과 교육과정 운영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해야 되나요? 이쪽으로, 예, 제가 안 넘어가네요. 혹시 옆에 이건 오프 온
예, 온 되어 있는데요. 네, 참. 네, 됐습니다. 제가 어제 일주일 내내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봤는데 문경교육 홈페이지 1년치를 다 살펴보면서 너무나 문경교육 가족으로서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뭐 대입 설명회라든지 교육 대축제 그리고 출사동이 제가 장학사 할 때만 해도 종이 일찍 나눠주고 시험을 쳤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된다는 것도 문경교육의 큰 방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속구라면이라는 책 속에 뭐 2000년대 편리해진 컴퓨터가 사람들이 할 일을 다 하게 되면 인간이라는 것은 존재하나 마나 한 것이 아닐까 이러한 글을 썼던 떠올라서 근데 이런 그때 어릴 때의 기억들이 지금 다 현실이 되었다는 것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퀴즈 058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 문경. 저 문경의 지역 번호가 058이 군인은 0578이었어요. 늘 기억 속에 그 0578이라는 숫자가 잊혀지지 않는데 문경은 0581이더라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 옛날 DDD 기억하시죠? 제가 노래 부르려고 했는데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기로 전화하듯이죠. 그리고 하면 쿨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애상에 삐삐만 있어도 정말 행복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삐삐 번호로도 늘 소통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2005년 교사가 되어서 뭐 ICT 연구를 했었는데 제가 이게 홈페이지에 숫자를 보시면 61이에요. 다른 거다 2일인데 다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진짜 인도네시아 댓글 하나로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되고 제가 예전에 EBS 호빵맨 김홍일 선생님으로도 제가 활동하면서 EBS를 통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등등 넘어가면 제가 2000년대 코로나 시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휴대전화를 다 살펴보니까 저 모전 추호학교 제 딸내미 수업 공개를 줌으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점 발달해 가고 있는 그런 디지털 중심의 교육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작년 올림픽도 AI 올림픽으로 개최되었고 특히 저는 이게 요즘 운전을 보면 고속도로에 옛날에는 이렇게 돈을 주고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다 이제 무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 콘텐츠 잠깐만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상 클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사들은 어땠는지 알아? 나 통장에 영원히 찍혔었어. 4명 이상 밥도 못 먹는데 무슨 강의를 해. 그러다가 만약에 막 강의 조그만데 뭐 20명 있는데 갔는데 거기 확진자 하나 나왔어. 난리 날 거 아니야. 아예 강의.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임직원 일동만 7명이 매일 앉아있는 거 6개월 하다가 애들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월급을 다 30% 깎아달라고 지네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있는 돈 뭐 다른 걸 헐어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저번 달까지 내가 벌었던 돈이 이번 달부터 갑자기 사라졌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냐? 그 돈이 사라진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이동한 거야. 돈을 항상 이동해. 내가 그 이동한 곳을 모를 뿐이야. 내가 찾아낼게 기다려.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에서 오는 컨설팅 이런 데서 오는 리포트 몇 개 읽고 바로 알았다. 거기에 정답 써있어. 뭐랬는지 알아? 세상 모든 것은 디지털로 다 옮겨간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택시 하늘로 다 올라갔지. 땅에 있는 식당 하늘로 다 올라갔지. 땅에 있는 작은 점포 하늘로 다 갔지. 그게 지난 5년간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내가 모두가 다 온라인에서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이민 간 거랑 똑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다 다시 배워야 돼. 어떻게 된지 아세요? 7명인 직원이 100명이 넘게 늘어. 코로나 때 괜찮았나? 다들 힘들지 않았어? 네, 그렇습니다. 저 이 짧은 영상 보면서 저도 많이 거 느꼈어요. 이제 학교도 AI 디지털 교과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AI 디지털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바로 보고 글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나 그러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구체화되었냐면은 2023년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이라는 것이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시작되었는지 개별 학생의 역량 그리고 선호 그리고 그 아이들마다 학습 속도에 맞는 최적화된 맞춤 교육을 이제 실현하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민간에서는 이미 다양한 디지털 교과서 기술로 더 발달해 가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이 발표되었고 2024년 올해는요 정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초등은 3, 4학년, 중1, 고1부터 적용되고 성취평가제, 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 등
다양한 변화가 시작되는 정말 골든타임의 시간입니다. 교육계에서. 그래서 이러한 공교육의 변화는 수업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자율적, 주도적 수업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것의 하나의 도구가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학교 선생님들 사례를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러한 AI 디지털 교과서를 재구성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교사 역할도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업 혁신을 지원한 도구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되었고 교사의 수업 설계에 따라 AI 디지털 교과서를 주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옛날에도 2011년도에 디지털 교과서가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서적형 교과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이북 형태라면은 이제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는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영어, 정보,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습 진단과 분석, AI 튜터, 콘텐츠 추천,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등등등 요즘 아이들이 즐겨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제가 작년 12월 달만 해도 뉴스를 검색해 보면은 시대에 맞춤이다, 문해력 저하다, 맞춤 교육이다, 인지 발달 저해다 이렇게 참판이 아주 팽팽했습니다. 팽팽하지는 않았죠. 반대가 더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현장 불황을 해소해야 된다, 교과서 아닌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많은 시민 단체와 교사 단체에서 말을 해서 이제 다시 보니 어제 이제 반드시 이제 지금 교과서 질가 박탈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교육 자료 이제 내일 정부에서 이제 제2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과서로 남을지 교육 자료로 남을지는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금요일 날 국교위 AI 디지털 검증 청문회를 보고 난 다음에 신문의 헤드라인입니다. 시기상조다, 가당 우려다, 학습에 효율적이다, 보충 자료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단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자료가 될지라도 적극 활용 지원해 줄 거라고 이제 그런 보도 자료가 12월 말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 문경 교육가족 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학교 사례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는 강의로 이제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 원당초등학교는 경상북도에서 단 한 곳뿐인 경북희망학교입니다. 학생 수용률이 낮은 학교가 특색 있는 학생 중심 미래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근 가대학교 교육 숫자의 자발적 분산을 유도하면서 학교 가밀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학교인데요.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편성 기준이 1에서 6학년까지는 20명이고 예산 또한 2억에서 3억 원 지원되는 학교라서 단 학교보다 교육과정을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조성된 학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교육과정, 학교 시스템, 학교 문화라는 큰 경영 중점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질문 기반 교육과정, 기초 소양 교육과정, 학생 성장 교육과정 운영한 그 가운데에서 디지털 소양 함량 교육과정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 디지털 소양 요소를 선정해서 정보 수업 실수도 증대해서 그렇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반 미래학년 조성을 위해서 2023년도, 2024년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학교 경북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디지털 온선도 학교를 2년간 운영하였고요. 이제 1인 1 디바이스, 그러니까 AI 디지털 교과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보급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다 운영할 수 있도록 세팅가 되어 있고요. 3에서 6학년은 학생 기준으로 1인 1 디바이스가 다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급에는 전자칠판을 절차해서 좀 더 보다 디지털 환경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2023년도에 제17회 교육정보연구대회 학교 경영분과 전국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이제 디지털 기반 수업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디지털 튜터를 2명 채용하였습니다. 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지원 사업으로 디지털 튜터 2명을 채용하여서 담임교사와 디지털 튜터가 정보교과 또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에 함께 코티칭을 통해서 좀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도움을 드려서 디지털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많은 교장선생님도 오셨는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다양한 교원 연수를 이제 방문해서 실습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곳에 가서 직접 체험해보고 선진 그러한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서울에 가서 교직원 연수도 하고 네이버라든지 등등 우수한 기관에 방문하여서 현재 흐르고 있는 그러한 디지털 교육 트렌드를 배워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작년 8월에는 학교 단위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국외 현장 자유연수를 신청해서 이제 우리 학교 교원 8명이 영국을 방문했는데요. 방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도 에듀테크 기술을 도입하여서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 시스템도 디지털화되고 있다. 그리고 교사들이 수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패드테크를 도입하였다. 패드테크라는 것은 교사들이 더 나은 교수법을 적용하고 교육 설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인데 이게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AI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조금 전에 우리 임재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AI 코스웨어 같은 경우를 일본 학교나 우리 반 희망사다리 교실 등 기청력 프로그램에 적절하게 활용하였고요. 또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계해서 AI 디지털 새싹 캠프도 운영하여서 아이들의 그런 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도 디지털 기반으로 추구하였는데요. 온라인 교무실도 운영하고 학교 유튜브도 운영하였는데요. 이제 중요 행사, 입학식, 졸업식이라든지 학예의 재능도전 한반단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이제 중계를 하고 이제 각각 행사를 유튜브 탑재하는데요. 이제 1000회씩 다 조회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AI 디지털 교과서는 아직은 실제적으로는 수업 시간에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 조금 전 삼북초 사례와 같이 AI 코스웨어 활용 사례를 이제 학년별로 이렇게 다 선정하여서 수업에 적용하였는데요. 네, 우리 학교 사례를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교육 실현을 위해 Fun, Individual, Touch를 반영한 에듀핏을 운영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지금부터 에듀핏 운영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게이미피케이션 맞춤형 학습으로 배움에 재미를 더해요. AI 코스웨어는 데이터 기반의 학습 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물을 개별 온라인 포트폴리오로 저장하고 교사는 학생이 AI 챗봇과 대화한 내용 및 학습 미션에 대한 음성 녹음 파일을 LM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정 중심 평가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개별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보조교사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의 실시간 학습 현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게임 요소를 통해 동기부여를 유도하며 특히 다인수 학급에서는 개별 피드백을 충분히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과 코딩 교육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이 적용된 AI 코스웨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코딩 교육에 흥미를 갖고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 수준과 요구에 맞춤형으로 접근할 수 있게 코스웨어를 분석 및 활용하였습니다. AI 코스웨어를 활용하면서 학생들이 코딩 과제를 수행하는 데 걸린 시간, 코딩의 효율성, 도움 제공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하고 과제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게임처럼 하니까 재밌었어요. 챗봇이랑 대화하니까 신기했어요. 인디비주얼, 개인별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배움에 깊이를 더해요. AI 코스웨어를 통한 진단평가를 시작으로 문제 상황 이해와 학습 문제 확인 과정을 AI와 학생이 함께 진행합니다. 그 다음 문제 해결 활동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형성평가는 AI 코스웨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AI 코스웨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학습 수준을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지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면서 더욱 즐겁고 효율적으로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학습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 교육적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 결과 학생들은 AI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맞춤법과 어휘 등의 기초적인 태고 작업을 처리하며 교사들은 보다 고차원적인 맞춤형 지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AI 코스웨어 플랫폼은 학생들의 서로의 글을 공유하고 동료 평가 및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온라인 디지털 문집 제작 및 학생들의 글쓰기 포트폴리오 구축을 원활하게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휘랑 진단에 근거한 개인 수준별 글쓰기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은 글을 쓰고 교사는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교사는 AI 코치를 활용한 종합 분석에 따른 수준별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후 온라인 코스웨어 플랫폼에 공유하여 동료 평가 및 학생 간 상호작용을 강화하였습니다. 터치, 학생 맞춤형 학습 정서 지원으로 배움에 따뜻함을 더해요. AI 코스웨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공해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하여 학습에 흥미가 낮은 학생들에게 외적 동기를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 과정에 참여하고 도전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학생들 간의 교우 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 반 관계 읽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빠르게 교우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누적된 자료들은 학생들 간의 관계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일정 기간별로 교우 관계를 파악하고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관계 분석을 통해 학생들 간의 변화된 동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합니다. Fun, Individual, 터치로 만들어가는 AI 코스웨어 활용 에듀핏으로 우리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발맞춰 학생들에게 즐겁고 따뜻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AI 디지털 교과서의 그런 기능들이 AI 코스웨어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이제 수업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AI 코스웨어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학교는 원래 그래야 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고 거기 학점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실패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행착오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대나무가 처음 5년 동안은 땅속 깊이 숨겨져 있다가 6주 만에 지상 30m 높이로 자란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금 교육의 변화 속에 교장 스님들 좀 많이 걱정되시고 두려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믿고 적절하게 우리 아이들 맞춤으로 지원해 준다면, 꾸준히 지원해 준다면 우리 아이들도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문경교육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DT 교과서가 적용되기까지 역사적인 흐름과 또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 운영 우수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김홍일 교감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025 문경교육 설명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점이나 혹은 2025년 문경교육 계획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으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금 바로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성심성의껏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나중에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문경교육지원청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유무선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2025년 문경교육의 힘찬 출발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올해에도 학생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미래를 여는 따뜻한 문경교육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문경교육가족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문경교육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